갑자기 큰 부자가 된다는 이제 목표를 버리고 이 조금씩 뭔가 좀 성공에 대한 좀 맛을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좀 잘 모를 때는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떠냐 계속 물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좋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누구나가 이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투자를 좀 약간 성공적으로 좀 해놓으면 앞으로가 이제 좀 잘 나가는데, 주변에 보더라도 처음에 실패하면 이 바가 완전히 떠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초보자의 혜택이잖아요. 이거 좀 물어보더라도 잘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투자를 좀 잘 하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나 모든 투자는 그렇지만 진짜 부자는 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더라고요. 시간이 많은 사람? 이때 시간 많으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뭔가 계속 바빠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뭔가 계속 정신없어. 물론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두 시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뭐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못 빨리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투자해서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거. 예를 뭐 게임을 한다든지 미드를 본다든지 이런 것만 없애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이왕이면 이제 게임할 바에야 이제 뭐 호갱눈에 갭 작은 거 이런 걸 계속 찾는 거예요. 막 게임처럼. 그래서 이런 같은 스터디 모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경기도 뭐 예를 들면 군포다. 군포에서 뭐 전형 5구 이상 뭐 어느 정도 해줘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갭 제일 작은 거 찾는 사람이 위너다. 이런 식으로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면 뭐야 뭐 이런 거 자기도 막 찾게 되고 그걸 계속 도시별로 넘겨가는 거고. 물론 여기 주최한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에 이제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거. 뭐 오피스텔인 것 같다. 그러면은 오피스텔 갭 없는 거 강남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이런 거 서로 막 게임하고. 그래서 이 바닥을 떠나지 않고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또 뭐 최근 스터디 모임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다 보면 한 번씩 튀는 사람들이 있어. 막 자극을 받아. 그래서 이제 나도 좀 더 잘하겠다. 그래 돕고 다니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서가 이제 보니까 한 10등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11등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죠? 그런 식으로 그 같은 스터디 모임이 양질이 되려면 나의 레벨이 올라가야지 그 레벨이 더 같이 올라갈 거잖아요. 뭐 주변 이야기 듣고 대신에 내가 뭔가 부족하면 이 사람 내가 해줄 수 있는 뭐 정책 자료집 이런 거 막 찾아서 계속 뿌린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대출을 내가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것도 몇 프로 되고 이직은 얼마까지 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세팅을 해서 알려준다든지 하다 보면 자기 투자자 모임의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질의 정보도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마스터해가지고 중서가 되고 계속 늘려가는 거지. 그러려면 그 모임 자체를 되게 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분양권 잘 몰라. 그럼 분양권 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한테 바로.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요? 그 친구는 저한테 어느 지역이 요새 앞으로 좋아질 거냐 물어보는 거고. 소액. 그러니까. 저 하나씩 공유하고. 맨날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는 거지. 또 물론 이제 그 인성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하는 그런 게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뭐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투자를 좀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투자자분들하고 좀 잘 맞으세요?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게 직장인 강사들 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각 분야 저는 이제 갭 투자, 그다음 분양권, 호재, 세금, 토지까지 딱 뭉쳤어. 뭔가 좀 이 카테고리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직장인의 애환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그때가 한 2, 3년 전인데 재밌는 게 전부 다 퇴사를 했네. 진짜. 지금 다 퇴사했어요. 그러면 약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모임이 되게 재밌었어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부 다 적폐가 돼서 그럼 이제 다 전업 투자자로 만나요? 이제 다 전업 투자하는 거죠. 네. 전업 투자자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7시에 일어나요. 또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닌데? 근데 늦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항상 뭐 습관처럼 돼 있었어요. 7시 일어나서 사무실 가서 밥 먹고 도착하면 8시 반, 빠르면 8시. 그때도 제에서 11시까지. 이때가 저는 집중이 되게 좋아요. 오전? 무아지경으로 빠져요. 그냥. 무아지경. 무아지경으로 빠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오늘 이런 거 있으면 한 8시에 도착해가지고 한 2-3시간 동안 무아지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내가 할 얘기.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거 나오면 PDF 자료 이런 거. 원래 그 정리를 못했던 거를 계속 뭐 나에게 카톡 보내기 이런 식으로 모아놓다가 한번 아침에 앉아가지고 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임장 가고 싶으면 어제도 이제 신도시 한번 임장 갔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이슈가 있으면 돌아다니는데 없을 때는 그냥 시간할 때는 쉬는 거죠. 뭐 얼마나 쉬는지는 뭐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회선할 때보다는 홀랐다. 그럼 나름대로 뭐 바쁘게 움직여요, 저도 막. 그냥 막 무장 노는 게 아니고. 하지만 옛날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최근에 나에게 보낸 카톡이 뭐세요? 신선하죠, 질문. 그러게요.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에서 11억으로 금준의 입법.
내가 이거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맞아. 이제 이런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한테 이제 보내놓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임대차 3법 이번 달까지 원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계도 기간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 1년째 하는데 안 되면 이제 벌금 내거든요. 내년 네. 다음 달부터 대상인데 얘를 또 연장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름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어. 또 자녀 1인당 무상 증여 한도 5천에서 1억. 아 중요하지. 해당 당사자니까. 예, 그죠. 또 다주택자 급할 거 없다. 양도세 중과 위에도 금매 풍기. 이게 이제 그 양극화되면서 좋은 애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말 온 김에 어차피 지금 종부세는 지금 뭐 6월 1일째 못 팔잖아요, 그죠? 네. 또 1년 시간이 남아 있어. 그런데 좀 더 지켜보고 뭐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것들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되는 거. 그래서 최근에 걸렸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일기신도시 확대, 재정비 촉진법. 이런 것들은 뭔가 좀 투자의 큰 흐름이 될 수가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요새 단독방 되게 많잖아요. 저도 뭐 여기서 뭐 가입하고 다 보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튀어나온 거 보면 그냥 쓱쓱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뭔가 좀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은 한번 정리해가지고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이번 상승장 때 그래도 좀 돈을 버셔서 전업 투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퇴사해도 될까 이런 문의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퇴사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무려 그때 말씀하셨던 2015년, 16년도에 한번 퇴사를 했는데 그때 월세가 거의 월급만큼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큰 흐름을 놓쳤어요.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대출 압박이 되면서 일단 마통 해소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규제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80, 90%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생각보다 그만뒀는데 할 게 없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이게. 쓰는 돈만 더 늘어나고 뭐지? 약간 이런 또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사를 들어간 거고. 일단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현금 흐름이 당연히 월세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월세로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일단 매도 차익으로 얘를 12로 나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했을 때 최소한 자기 월급만큼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도 퇴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회사 다니면서 이룰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4대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그래서 이제 법인에 자기가 대표 들어가서 4대 보험을 해결하고 거기서 이제 월급이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야지. 그 정도까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나와도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들고 또 이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또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그다음 좀 확률도 높아. 그래도 한 명은 또 이렇게 좀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뭔가 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번 터져가지고 큰 돈이 좀 벌어졌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퇴사의 순간 좀 빨리 올 수가 있고. 이때 큰 거는 뭐 재건축 이런 게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소하게 했던 것들이 뭐 하나당 2, 3억씩 남겨가지고 보니까 한 10억이 남아.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보여. 근데 내가 좀 더 이 회사를 그만두고 했을 때. 뭐 그런 게 보인다든지. 뭔가 자신만의 좀 확신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한 2, 3년 전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다시 복귀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떠나지 않고 몸담고 있으면 하나씩 좀 터지는 게 있습니까?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이거 내 투자 논리가 딱 정확히 맞아서 터졌던 거. 그게 이제 저는 소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터진 건 없어. 그래서 좀 그나마 수익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그 금액 자체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했던 좀 투자 금액이 컸던 게 그러니까 수익 컸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혁신도시 이런 거 준신축 이런 애들이 제가 초기 타이밍에 잘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3천 넣고 2, 3억 먹은 게 좀 몇 개 좀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괜찮고 그다음 1.1로 한 2천 들어갔는데 지금 1억 5천이 4억 됐으니까 그래도 2억 5천 올랐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아까 사이버머니라는 거. 그래도.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좀 괜찮은. 하여튼 갭 투자로 좀 많이 올랐죠. 아까 말씀드린 매가가 무너진 상황에서 갭은 적은데 앞으로 2, 3년 뒤에 물량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갭 투자로 가장 좋고 뭐 그런 게 제가 수도권에도 많이 했어요. 뭐 그런 비슷한 부류가 뭐 의정부, 밀락지구, 뭐 송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전에 뭐 선대축 끼고 해가지고 갭이 2천, 3천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때 2개 샀는데 하나 팔고 나니까 한 1억 먹고 팔았어 이 정도면 뭐 했는데 팔고 나니까 석 달 만에 1억이 더 올랐어요.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나에게는 배가 하나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나고 보니까 입지가 괜찮고 약간 준신축급인데 투자금이 적게 된 시기가 오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그런 것들은 절대 놓치지 말자.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다. 그리고 1.1은 그래도 이제 5층짜리 한 제재 이슈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올랐고 좀 애매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소소하게 좀 별로 재미없는 1.1인데 그냥 입지가 적당히 괜찮은데 이제 공시가 1억 넘은 거 이런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재미가 없었다. 투자했던 스토리를 이렇게 쭉 들려주시니까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갖고 가야 될 것들이 좀 보이네요. 앞으로도 갭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방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입주 물량 통해 가지고 네. 안전 마진이 좀 확보된 느낌이 들어가서
그런 게 이제 대구가 다시 이제 그런 상황 오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오피스텔도 아까 그 뉴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죠? 얘들이 우리 종부세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할 때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약간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아까 본격적으로 투자한 지 10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바닥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있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봤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 처음에 돈이 다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3천을 시작해가지고 한 2년 뒤에 이게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억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3천으로 세개를 하는 게 아니고 1억을 넣고 대출 한 70, 80% 받아가지고 5억짜리 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투자 크기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운이 좋든 어쨌든 또 올랐어. 그럼 5억이 됐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냐면 이 5억을 다 넣고 또 한 15억짜리 사는 거야. 그래 또 이제 올랐어. 그럼 10억짜리를 이제 넣고 50억짜리 건물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의 스케일이 커진다 그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한 번은 걸리더라. 자기 돈 다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짜리 샀는데 내 투자금 2억이야. 근데 이 10억이 8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 돈은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팔면 되지 않느냐. 이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10억이 8억이 됐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파악된 상황에서 앞으로 2, 3년 뒤에 이게 5억이 될 것 같아. 쫄리지 않아요? 네. 그럼 차라리 파는 게 더 낫지. 아무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자기 돈을 계속 몰빵하다 보면 10년 사이에 한 번은 걸려서 망하는 게 아닌가. 이발을 떠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10년 뒤에도 이 후레인 TV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무리하지 말자. 지금도 옛날보다 그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보다 당연히 자산이 늘었는데 그래도 소액 투자하는 이유가 저도 겁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지금도 이렇게 체격이 커졌는데도요? 지금도 쫄려요. 그래서 옛날보다 현금 확보도 많이 하고 3개 살 거 아까 2개 사고 뭐 2개 하나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보다 현금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못하겠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건물을 안 사는 이유인 것 같아요. 괜히 그렇게 한 10억 갑자기 넣어가지고 괜히 흔들리 못할 거예요. 그거. 물론 그 사이에 좀 오른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한다. 약간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자. 남들 2룸, 3룸 오피스텔 갈 때는 안 갔어. 왜?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었거든. 근데 오른 거 확인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걔들은 좀 투자금이 좀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원룸 이런 거는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뭐 이런 거는 말려도 1, 2천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좀 투자를 해요. 이렇게 체격이 커져도 가늘고 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쭉 이렇게. 뭔가 가능한 안 됐을 시에도 리스크가 적게 받을 수 있는 최의 경우가 본전인 약간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안전빵. 안전빵. 그러다 보면 그건 조금씩 늘더라. 아, 늘더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마음 편해. 다주택 적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도 해보고. 최근에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이 플러스 알파로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메인이 거의 부동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저도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 어느 순간 초기 한번 말아먹고, 네. 최근에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하거든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 30% 마이너스더라고. 어쨌든 제가 들어가면 다 이제 이 마이너스를 찍어가지고, 역시 주식, 코인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언젠가 터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배당주도 요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틀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확률은 부동산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공부하면 할수록 이 뭔가 좀 체계적이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이 부동산에는 외국이나 기관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안정적인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투자를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통찰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바닥 절대 떠나지 말고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다른 것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좀 다변화를 이루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부동산 바닥은 떠나지 말자. 떠나는 순간 그냥 못 돌아와요 이제. 하락장 이러면 막 이렇게 떠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하락장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국이 다 하락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와중에도 오른 애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면 돼요. 지금 아무리 투자가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막 다른 거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매도 차익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제재.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예. 수도권 제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구의 지방 분양권, 그리고 이제 월세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텔하고 오피스 이쪽으로 저는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마지막에 네.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저희도 카이저님처럼 가늘고 길게 이렇게 끝까지 예, 오래 살아남으시고 10년, 15년 이렇게. 10년 뒤에도 꼭 이 자리에서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이제 건물도 적은 계획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소액 건물 이런 거.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